안녕하세요, 디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월드 딜럭스 리조트들과 여기서 숙박을 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즈니월드에는 25개가 넘는 리조트들이 있는데요.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밸류 리조트는 가장 저렴한 등급, 모더렛 리조트는 중간 등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럭스 리조트는 가장 비싼 등급입니다. 딜럭스 리조트는 가격이 가장 높지만 그만큼 혜택과 장점이 커서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디즈니 여행은 그 구성원에 따라, 날짜에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 여행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본인에 맞는 디즈니 여행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월드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4개의 파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면서 호텔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리조트에서 묵지 않으면 디즈니와 거리가 있는 호텔은 교통편이 불편하고 호텔에서 운영하는 셔틀을 기다리는 시간과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왕복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드쉐어나 택시를 탄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만 교통비가 추가로 나가는 거라 아쉽습니다. 디즈니 리조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같이 따라오는 혜택들을 보시고 나의 여행에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디즈니 리조트들은 얼리엔트리라는 파크에 30분 일찍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크가 9시부터 오픈이라면 디즈니 리조트 게스트들은 8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디즈니 굿네이버 호텔 게스트들에게도 주어지니 굿네이버 호텔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혜택은 디즈니 버스나 교통편이 수시로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20분간의 배차 간격을 두고 있으며 몇몇 리조트는 스카이라이너, 보트, 그리고 모노레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디즈니 리조트 게스트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 리조트 구경이나 식사를 하러 가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거의 모든 리조트들이 날씨가 좋은 저녁에는 캠프파이어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야외에서 디즈니 영화도 상영합니다. 또한 디즈니 캐릭터들이 캐러밴을 타고 리조트 로비에 방문해 게스트들과 어울려서 만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디즈니 리조트 혜택은 2025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리조트 묵는 첫날은 워터파크 입장이 무료입니다. 현재로는 2025년에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2026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 결정되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의 주제인 딜럭스 리조트들만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딜럭스 리조트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로케이션입니다. 여행 중에는, 특히 디즈니 여행 중에서는 돈이 시간인 건 잘 아실 텐데요. 로케이션이 좋으면 파크에서 숙소까지 이동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디즈니월드는 4개의 파크가 있어 어떤 파크와 가깝다면 다른 파크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디즈니 딜럭스 리조트들은 디즈니월드를 재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보통 재방문하실 때는 4개의 파크를 모두 방문하시지는 않는데요. 선택적으로 가장 그리웠던 파크나 처음 방문했을 때 못 가본 파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방문하려는 파크와 이동편이 좋은 리조트로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몇몇 날들에는 딜럭스 리조트 게스트들에게만 주어지는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즈가 있다는 겁니다.
파크가 폐장한 후에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딜럭스 게스트들에게 더 머물게 해주는데요. 이때는 모든 어트랙션이 오픈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인기 라이드들은 여는지라 원하는 어트랙션 2개쯤은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몇몇 날이기 때문에 가시는 날에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즈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리조트를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레스토랑과 부대 시설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디즈니파크에서 2만 보 이상을 걸은 후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근손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보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을 주는 짐이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도 다른 리조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붐비며 모더랜 리조트와 딜럭스 리조트에는 모두 워터슬라이드와 자쿠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어메니티즈가 더 좋다는 겁니다. 방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침대도 더 편하고 타올마저 더 폭신합니다. 많은 디즈니 밸류 리조트와 모더랜 리조트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야외가 있는 반면 딜럭스 리조트들은 거의 다 실내 복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 너무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는 더 편하게 리조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딜럭스 리조트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딜럭스 리조트 로케이션은 크게는 매직 킹덤과 앳콧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직 킹덤과 가까운 모노레일 리조트들은 컨템포레리 리조트, 폴리니시안 빌리지 리조트, 그리고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리조트들은 디즈니월드가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같이 오픈했거나 계획을 염두에 둔 리조트들입니다. 이 중 컨템포레리 리조트는 매직 킹덤에서 걸어서 5에서 10분이면 가능하고 그랜드 플로리디아는 15분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보트를 이용해서 매직 킹덤까지 이동이 가능해서 교통편으로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매직 킹덤의 불꽃놀이 쇼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게스트들로 아주 붐비는데요. 버스를 기다리거나 보트나 모노레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걸어서 호텔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정말 편리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으로는 하루 종일 걸으면서 또 걸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걸어서 호텔방 침대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노레일 리조트들은 매직 킹덤과 가깝다 보니 또 다른 장점은 저녁마다 매직 킹덤의 불꽃놀이 쇼인 해필리 에버 애프터를 멀리서나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낭만 있게 볼 수 있는 곳은 폴리니시안 리조트의 모래사장 위인데요. 이때 쇼의 배경음악을 스피커를 통해 같이 틀어줘서 매직 킹덤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이 세 리조트들은 모노레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딜럭스 리조트인 윌더니스 라즈는 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윌더니스 라즈는 미국의 국립공원들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로 서부의 옐로스톤과 그랜드 캐년의 대자연에 온 느낌을 줍니다. 다른 딜럭스 리조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프로모션을 할 때 할인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데요. 아마도 로케이션이 좋기는 하지만 모노레일 리조트들과는 다르게 도보 이동은 불가능해서인 것 같습니다. 앳콧 리조트들은 보드워크인, 야트앤비치클럽 그리고 디즈니가 운영하는 호텔은 아니지만 장소 때문에 딜럭스로 쳐주기도 하면서도 조금은 차별을 받는 스완 앤 돌핀 호텔이 있습니다.
보드워크인과 야트앤 비치클럽은 도보로 앱콧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보트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보트를 이용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즈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분위기는 매직킹덤 리조트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이고 보드워크 앞에서는 저녁에 여러 엔터테인먼트들이 펼쳐지며 이름에 걸맞게 미국의 보드워크의 카니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야트앤 비치클럽은 서로 다른 테마의 리조트지만 건물이 붙어있는 자매 리조트입니다. 비치클럽이야말로 제일 끝 건물에서 걸어서 앱콧까지 5분 거리로 앱콧 방문 시에는 낮에는 방으로 돌아와 잠시 쉬었다 다시 파크로 가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앱콧의 후문인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에 위치한 스카이라이너와도 가까워 리비에라 리조트와 같은 다른 리조트에도 쉽게 놀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딜럭스 리조트 중 보드워크와 야트클럽을 제외하고는 모두 캐릭터 다이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캐릭터 다이닝은 파크에서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귀중한 파크 시간을 식사에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리조트에서의 캐릭터 다이닝을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파크데이가 아니더라도 미키와 친구들, 릴로와 스티치, 신데렐라와 알라딘, 백설공주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 리조트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시그니처 레스토랑도 여럿 있는데요. 여기는 드레스 코드가 있을 수 있으니 세미포멀한 옷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딜럭스 리조트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세다는 것입니다. 딜럭스 리조트에서의 스위트룸이나 투베드룸 가격은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스탠더드룸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탠더드룸은 아무 프로모션 없이 1박에 600불에서 성수기에는 1000불도 넘게 올라갑니다. 만약 프로모션으로 1박에 500불대로 숙박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딜입니다. 디즈니 리조트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스플릿 스테이를 추천드리는데요. 디즈니 여행 동안 두 군데의 호텔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밸류 리조트에서 3박을 보내고 딜럭스 리조트에서 2박을 보내는 형식인데요. 딜럭스 리조트를 맥시멈으로 즐기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을 밸류 리조트로 달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 3박 동안은 다른 파크들을 열심히 다니고 마지막 2박은 하루는 리조트 데이로 캐릭터 다이닝과 수영을 하면서 보내고 하루는 딜럭스 리조트에서 가까운 파크를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2025년 워터파크 체크인 날 무료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워터파크에 2번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워낙 옵션이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딜럭스 리조트는 매직킹덤 호텔 중에서는 컨템포레리 리조트가 매직킹덤과 가까워서 좋고 앱콧에서는 비치클럽 리조트가 수영장이 워터파크급이면서 앱콧과 가까워서 추천드립니다. 숙소에서 파크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고 리조트와 근처 리조트에도 다이닝 옵션이 여러 있어 식사 걱정도 없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스완앤돌핀 호텔은 디즈니가 운영하는 호텔은 아니지만 워낙 가까운 거리에 있어 비슷한 혜택을 주는 호텔입니다. 얼리 엔트리는 물론이고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도 주는 호텔로 심지어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앱콧까지 도보로 20분 걸리는 거리니 로케이션도 아주 좋습니다. 스완앤돌핀은 메리엇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혹시 메리엇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쓰실 수 있고 적립하실 수도 있으니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다른 추천드릴 딜럭스 리조트는 리비에라 리조트인데요.
이 리조트는 도보로 파크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스카이라이너 리조트라 아주 편리하게 epcot과 할리우드 스튜디오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신 시설과 리조트 맨 위층에 있는 토폴리노 테라스 레스토랑에서 저녁에는 불꽃놀이 쇼도 볼 수 있어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습니다. 딜럭스 리조트는 아니지만 스카이라이너 리조트 드림 팝센츄리, 아트 오브 애니메이션, 카리비안 리조트는 모두 추천드리고 마냥 너무 많이 걸어 다니는 건 싫으신 분들은 예약하실 때 그리고 체크인 하실 때 방을 스카이라이너 정거장과 가까운 쪽으로 리퀘스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디즈니 딜럭스 리조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디즈니의 파크 돌아다니는 목적보다 느긋한 휴가를 보내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트롤러에서 잠을 잘 못 자 방에서 낮잠을 자야 하는 아이들과 오신 분들에게는 딜럭스 리조트와 가까운 파크 방문 시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여행 플래닝 하실 때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본 영상이니 여러 번 디즈니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베케이션 때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어니팟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세요.